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송나영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특징이라면 매일 하는 방송이지만 매일 다른 분이 다른 주제를 들고 오시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모든 프로그램이 늘 새로운 아이템으로 방송을 꾸려가지만 저희 프로그램만의 강점이라면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각계 전문가들이 출연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깊게 들여다본다는 점일 텐데요. 이분들을 방송으로 만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분야에서 노하우와 철학을 갖고 임하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그 분야의 진정한 장인이 아닐까 하고요. 오늘 라디오 상담실은 이 라디오 상담실을 꾸려가 주시는 30여 분의 출연자들 가운데 특별히 2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계시는 분의 직업의 세계를 탐구해 볼까 합니다. 라디오 상담실이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만나는 박성훈의 사이언스 월든. 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성훈 교수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은 오늘도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 댓글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랄게요. 라디오 상담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의학, 경제, 노무 등 여러 분야를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성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은 싱어송라이터이자 환경공학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싱어송라이터 박성훈과 환경공학자 박성훈 교수님은 둘 중에 어느 쪽이 우선이신가요? 네, 많이 들어본 질문인데요. 네. 뭐 당연히 환경공학자 박성훈이 우선입니다. 물론 싱어송라이터라는 음악가로서의 삶과 환경공학자의 삶이 저한테는 모두 소중하고요. 두 분야 모두에서 한 사람의 일꾼으로서 제 몫을 다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제 밥벌이를 해결해 주는 환경공학자가 우선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문현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결이 너무 다른데 먼저 이 환경공학자 박성훈을 살펴볼게요. 네. 어떻게 환경공학자가 되신 건가요? 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중학교 때 수학을 곧잘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과학고에 진학을 하게 됐고 과학고를 다니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카이스트로 진학을 하고 그런 큰 계기 없이 그냥 물 흐르듯 물 흐르듯 그렇게 네. 간 길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대를 다니게 됐는데 다만 이제 제가 처음에 선택한 학과는 환경공학은 아니었고요. 화학공학이었습니다. 네. 근데 뭐랄까 4년 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어떤 일종의 선입관이면 선입관이고 편견이면 편견이고 이런 게 강화가 된 게 어떤 거였냐면 뭔가 화학공학은 환경을 더럽히는 학문 같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고 난 나중에는 그게 일종의 편견이었다는 생각도 들게는 됐습니다만 아무튼 그때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을 갈 때는 좀 전공을 바꿔볼까? 그래서 이제 환경공학이라는 전공으로 바꿔서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됐죠. 네. 교수님께서는 이 환경공학 안에서도 미세먼지 분야의 권위자이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최초로 미세먼지의 움직임을 해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잖아요. 네, 권위자, 우리나라 최초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인 것처럼 들려서 약간 멋쩍은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연구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해내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게 연구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된 연구 또는 제대로 된 논문이라면 사실은 당연히 어떤 측면에서 세계 최초인 거예요. 모든 논문이 그리고 네. 모든 연구자가 그래서 사실은 뭐 권위자라든지 우리나라 또는 뭐 세계 최초가 되더라도 그게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연구자다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사실은 연구자라면 응당 그래야 되는 것일 네.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는요, 당시에도 문제였을 텐데 지금은 뭐 더 하겠죠. 미세먼지 전문가로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미처 알지 못하는 지금의 변화들이 사실 걱정될 것 같기도 해요. 네, 뭐 걱정 많이 되고요. 근데 이제 걱정의 원인은 살짝 말씀하신 거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세먼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서 걱정은 아니고요. 사실은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는데 다만 그 나아지는 속도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욕심내는 만큼 그렇게 빨리 나아지지 않는다. 우리가 드리는 노력에 비하면 그래서 좀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것이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걱정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미세먼지 농도가 오염이 심각한 편이고요. 선진국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그렇고 OECD에서 나오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나오는 WHO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에도 아직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데 그쪽으로 근접해가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아하. 그래서 사실은 걱정입니다. 속도가 더딘 것에 대한 걱정이 네. 많으신 거군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모든 학부모들의 개학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교수님들도 사실 방학이 더 바쁘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가요? 지금 요즘의 삶. 네, 흔히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방학이니까 일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분명히 오해가 맞고요. 방학에도 상당히 바쁩니다. 왜냐하면 대학 교수들은 그 자체로 투잡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로서의 일과 연구원으로서의 그러니까 교사 플러스 연구원이 이제 대학 교수가 하는 일인데 네. 방학이 되면 이제 교사로서의 일은 확실히 줄어들죠. 다음 학기 수업을 준비하는 정도이니까요. 수업을 직접 하는 학기 중보다는 훨씬 덜하긴 합니다만은 그 대신 연구자로서의 일에 이제 훨씬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된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방학이라고 특별히 더 한가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학이어서 뭐 더 바쁜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제대로 교육과 연구를 하는 교수라면 학기 중이나 방학이나 크게 바쁜 정도의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수업은 정해진 시간에 딱딱 해야 되는 그런 네.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심적 부담은 좀 덜한 시기인 네.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교수님은 쓰리잡이시잖아요. 그렇게 됐네요. 음악가의 삶도 살고 계시니까요. 음악 활동은 그럼 처음에 언제부터 하게 되신 건가요? 네, 대학 때 누구나 뭐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저는 활동했던 동아리가 노래패 동아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기타도 치게 되고 노래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됐고요. 실제로는 그때 노래패 활동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한 2년 정도는 전업 음악인을 꿈꾸면서 친구들과 함께 밴드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 진학하고 이러면서 손에 놨다가 이제 순천으로 자리 잡아서 내려오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한 거고요. 교수님이 하고 계신 음악과 또 추구하는 음악은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장르로 표현을 하자면은 포크 또는 거기에서 좀 파생된 포크락 네. 이 분야가 제가 하는 음악의 장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악을 통해서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특히 포크 뮤지션이라면은 포크라는 장르 자체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음악 장르로 시작을 했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라면 이제 제가 워낙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쓴 노래 가사에 실어서 또는 제가 좋아하는 시인들의 시를 빌어서 그렇게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이제 제가
음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죠. 그러면 여기서 교수님의 노래를 한 곡 듣고 가고 싶은데요. 2집 앨범 수록곡이죠. 박성훈의 이런 상상 듣고 오겠습니다. 혼자서는 다 못 먹을 만큼 사과가 있다면 그 사과 상하기 전에 친구와 나눠 먹겠어요. 돈이 사과처럼 매일 조금씩 상해간다면 그런 돈 집에 쌓아두고 싶지 않을 거예요. 먹고 싶은 빵을 사고 사과를 사고 음악회도 가고 영화도 볼 거예요. 아무도 그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려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누는 똥이 이 돈이 된다면 그 똥으로 가스도 만들고 퇴비도 만든다면 그래서 똥을 눌 때마다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날마다 똥을 누는 일이 재미있을 거예요. 그 돈으로 책을 사고 차를 마시고 전시회도 가고 연극도 볼 거예요. 아무도 그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려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상상 이런 상상 조금은 엉뚱하게 들리겠지만 이런 상상 이런 상상 상상만으로도 참 즐겁지 않나요? 참 즐겁지 않나요? 네, 상상만으로도 참 즐겁지 않나요? 라고 묻는데요. 듣기만 해도 참 유쾌하고 즐거운 노래였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낮에는 순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로 밤에는 음악을 만들고 부르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는 두 얼굴의 박성훈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최근에 내신 앨범명이 또 사이언스 월든입니다. 한쪽에서는 환경공학자로 또 다른 한쪽에서는 싱어송라이터로 살고 계시는 교수님의 삶을 사실상 연결시켜주는 이름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이유로 이런 이름을 지었나요? 네, 뭐 사이언스 월드는 말 그대로 과학과 생태의 만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이고요. 네. 음악적으로도 과학자 박성훈으로 살던 삶과 음악가 박성훈으로 살던 삶을 연결시켜준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이언스 월드는 사실은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요. 네.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과학예술융합 프로젝트의 이름이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 프로젝트에 환경공학을 잘 아는 음악가의 자격으로 그 프로젝트에 합류하면서 만들었던 음반이 사이언스 월드 음반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공연에도 사이언스 월든이라는 제목을 붙이면서 하고 있고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결국에 교수님께서 추구하시는 길이 강단에서는 환경공학자로 또 무대에서는 음악으로 이야기되고 표현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살려고 했던 거는 아닌데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뭐 어떤 영화에 나오는 나레이션처럼 삶이 제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또 궁금해요. 강연이 더 많으신가요? 공연이 더 많으신가요? 대학의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강의까지를 포함한다면 뭐 압도적으로 강연이 많겠지만 그거를 빼고 외부 강연만 생각한다면 공연이 외부 강연보다는 더 많습니다. 전국의 다양한 무대에서 또 공연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음악을 하면서 만난 가수분들 중에 또 교수님께 특히 영감을 줬던 인상적인 가수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본인 스스로 가사를 쓰고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드는 모든 싱어송라이터들이 제게는 멘토 같은 존재들인데요. 특히 이제 지역에 거주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그런 모든 전국의 지역에 숨어서 일하는 싱어송라이터들이 저에게는 인상적인 가수들이 네. 됩니다. 교수님은 또 밴드도 이끌고 계시잖아요. 등걸. 어떻게 만든 거고 이 등걸에서 교수님의 포지션은 뭔지도 궁금한데요. 네, 순천에 와서 음악가로 활동하면서 이제 만났던 많은 음악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뜻이 맞고 마음이 잘 통하는 음악인들이 개중에 노래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이런 분들이 한번 의기투합해서 네. 우리 한번 밴드 활동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만들어진 모임인데요. 저는 이제 등걸에서 맡고 있는 정식 어떤 뭐랄까요? 직책 이런 건 음악 감독이고요. 네. 하는 일은 결국 노래를 만들고 그거를 편곡해서 함께 연습하는 것을 지휘하고 그다음에 공연을 준비하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실제로 공연을 할 때는 리듬 기타와 코러스 보컬을 맡고 있고요. 어느 정도 주기로 함께 만나서 연습을 하나요? 연습은 한 주에 한 번씩 합니다. 생각으로 굉장히 자주 만나는데요. 어떻게 네. 보면 다들 직업이 있는데도 또 다 같이 다른 일정에 바쁜데도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습 날 잡기가 만만치는 않은데요. 네. 그래서 가장 모두의 일정이 가장 적은 일요일 저녁에 아하, 만나서 연습을 합니다. 주말을 빼서 또 이렇게 만남을 가지시군요. 저는 평소에 예술의 힘이 어떻게 보면 언어의 힘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공연 활동을 하시면서 음악으로 통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텐데 언제였나요? 네, 제가 주로 노래에 담는 가사들이 어떤 생태적인 삶 또는 우리가 꿈꾸는 삶,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말로 풀어서 하면은 좀 딱딱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그것들을 노래 가사로 풀어서 이렇게 전달했을 때 뭐랄까 훨씬 더 많은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제 네. 그럴 때가
이게 음악의 힘이구나 또는 예술의 힘이구나 하는 거를 느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또 한 달에 한 번 교수님이 직접 그려가고 계시잖아요. 네. 월간 박성훈 이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월간 박성훈 말 그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공연을 한다는 건데요. 매월 첫 번째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하고요. 네. 순천 시내에 있는 좋은 공간이라는 네. 공간에서 합니다. 저희 가수들이 공연을 할 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개런티를 받고 초청받아서 하는 공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 공연, 즉 가수 스스로가 기획해서 하는 공연이 있는데, 저 같은 무명 가수들의 경우에는 정기 공연이라는 거는 이제 내 돈을 들여서 하는 공연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기 공연을 계속하는 이유는 정기 공연에 오는 관객들이야말로 가수 박성훈의 노래를 듣고 싶어서 찾아오는 관객들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초청받아서 가는 공연의 관객과 다른 거라 그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네. 그 눈빛들을 보려고 정기 공연을 하는 거죠. 매월 첫 번째 목요일 저녁 7시 순천 시내 좋은 공간이라는 곳에서 월간 박성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대중에게 음악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어떤 건가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게 뭐 생태적인 삶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꿈꾸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김종철 선생님의 말씀을 빌어서 표현하자면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것을 욕망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적인 삶을 살자고 할 때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고 뭔가 좀 거룩한 삶을 살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욕망 자체를 바꿔보자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꿈꾸는 삶도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서 스스로가 정말로 행복해지는, 그러니까 남들이 이런 것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 해서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의 근원에서 끌어나오는 그 욕망, 그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 스스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그런 삶을 노래로 풀어서 표현하는 것, 그게 음악가 박성훈이 하고 싶어하는 네. 일입니다. 결국 그런 게 대중에게 닿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박성훈 싱어송라이터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박성훈 교수님이 이끄는 밴드 등걸의 다시 부르는 노래 함께 하시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왔어. 이제 다시 꿈꾸지 않을 거라고. 그저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 우리가 바랬던 세상은 꿈에서나 보는 환상이라고. 우리가 살아볼 수는 없는 거라고. 그런데 왜 이러는 거야. 설레고 두근거리는 이 마음.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떨리고 벅찬 느낌은 이제 숨지만 말고 울지만 말고 외면하지만 말고 아파하지만 말고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야. 어디더라도 서로를 보듬어 가면서 여기 우리가 발 딛고 선 자리에서부터 소박한 후회와 평화로 가득한 세상을 당당히 살아내는 거야. 우리 아직 여기 살아있다고 그 꿈 이렇게 펼치고
설레고 두근거리는 이 마음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떨리고 벅찬 느낌은 이제 숨지만 말고 울지만 말고 외면하지만 말고 아파하지만 말고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야. 어디더라도 서로를 보듬어가면서 여기 우리가 발 딛고 선 자리에서부터 소박한 후회와 평화로 가득한 세상을 당당히 살아내는 거야. 우리 아직 여기 살아있다고 그 꿈 이렇게 펼치고